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째 시간이네요. 개학이 연기돼서 일곱 번째 수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2주가 연기돼서 앞으로 6개의 강의가 더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역학적 상호작용, 시공간과 에너지, 그리고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가속 좌표계 개념을 이용하여 등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가속 좌표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속 좌표계가 뭔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 전 시간에 2차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그리고 구심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하냐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중력하고 구심력 다 가속 운동하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가속 운동하는 시스템이 이제 가속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속 운동하는 시스템 안에서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가 원리라는 게 또 나오는데 등가 원리는 무엇이냐? 사실 이제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야 있다가 이제 관성력이랑 중력을 이제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투기 비행사나 이제 우주 비행사들은 그 특수한 임무 상황에서 강한 중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속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평소에 한 3배, 4배 이상 되는 중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뭐 이게 특정한 중력 이상이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뀐 상황 때문에 기절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한 훈련들을 이제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제 그런 강한 중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토론해 보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고민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나는야 중력을 다스리는 자 조종사가 되기엔 제격이지. 나는 중력. 교과서를 보면 활동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해보는 뭐 그런 실험인데 이제 52.7kg인 어떤 학생이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 얼마가 측정되는지 그리고 이제 멈출 때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랑 내려오는 도중에 그다음 내리는 게 이제 멈췄을 때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제 표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이제 올라갈 때는 처음에 이제 내가 바닥을 강하게 누르고, 그리고 이제 멈출 때는 내가 이제 바닥을 살살 누르는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됐으니까 이런 표가 왜 나오는지는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승강기 운동 상태에 따라서 왜 내가 이제 바닥을 누르는 정도, 그러니까 몸무게죠. 몸무게가 이제 바닥을 누르는 정도가 이제 몸무게니까 왜 다를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 멈췄다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시키면 일단 위로 가속할 때는 위로 가속하는 동안은 이제 나는 관성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멈추려는 성질 때문에 바닥을 강하게 누를 거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다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난 이제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운동성을 유지하려는 이제 관성 때문에 더 작게 측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성 때문에 내가 이제 바닥을 누르는 정도가 달라진다 해서 이제 이 관성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관성력이라는 거는 이제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죠. 실제로 뭐 관성력이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관성력이라는 건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내가 엘리베이터 탄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당기고 있고 혹은 밀어내고 있고 이런 이제 힘을 체험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관성력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제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 좌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좌표계, 그러니까 좌표 시스템이죠. 걔가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좌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관성 좌표계, 관성 좌표계라는 건 일단 뭐 가속하지 않는 좌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의 좌표계, 혹은 이제 등속 운동하는 상태에서 좌표계. 그래서 그 관찰자, 그러니까 나는 정지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 또는 관성계라고 하고, 그 관성 좌표계를 일단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봤지만 정지된 사람이, 그러니까 바닥에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몸무게랑 등속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측정하는 몸무게는 똑같았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관성 좌표계라는 거예요. 이제 가속 좌표계라는 건 뭐냐? 가속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는 시스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좌표계를 이제 과속 좌표계 혹은 가속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상황에서는 이제 처음에 출발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죠. 그죠? 그때가 이제 가속 좌표계고, 또 마찬가지로 움직이던 애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가속 좌표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성계랑 가속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느끼게 되는 힘이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버스가 정지되어 있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린 뒤로 쓰러지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버스가 앞으로 갔으니까 내가 뒤로 쓰러진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버스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언가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린 다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봤어요. 비행기에 이제 앉아 있으면 만드벨트 베라 그러고, 이제 이륙을 할 때 엄청나게 빠른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엔진을 점화하고 빠르게 가속을 하게 되면 나는 뒤로 쏠리게 돼요. 그죠? 의자에 뒤로 딱 붙게 되죠. 그래서 뭔가 무언가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관성력인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갑자기 앞으로 가게 되면 뒤로 쏠리게 되고요.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많이 비행기 멈췄어. 그럼 나는 비행기 앞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멈추게 되면 앞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뒷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속도의 방향이 뒷방향으로 되게 되면은 나는 앞으로 관성을 받게 되는 거고요. 관성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리고 비행기 갑자기 앞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난 뒤로 몸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작용하지 않는 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거지, 비행기가 이제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누가 뒤로 잡아당기는 건 없어요. 그죠? 그 나를 뒤로 잡아당긴다라고 느끼는 거는 비행기 안에서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지 않는 힘, 약간 가짜 힘 얘기하기도 하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까 실험 상황으로 가서 실험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아래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래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는 정지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이제 아래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상황, 혹은 이제 위로 움직이던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상황이 지금 요거 아래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내 몸무게 W, 몸무게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하면은 원래 몸무게에서 그 관성력 MA를 뺀 만큼을 이제 내가 바닥을 누르게 되죠. 이거 좀 정확하게 쓰면 뭐냐면 W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닥이 나를 미는 힘이에요. 그죠? 바닥이 나를 미는 힘이 몸무게지. 그러니까 내 몸무게를 측정한다 이 얘기는 내가 바닥을 얼만큼 세게 누르는지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을 얼만큼 세게 누르느냐, 지구가 나를 얼만큼 세게 잡아당기느냐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그리고 내가 바닥을 떠받치는 힘, 그 W가 되겠죠. 윗방향으로 W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을 좀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랫방향으로 중력 mg, 윗방향으로 w. 오케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m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f는 ma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는 힘은 뭐라고요? 아랫방향으로 중력, 윗방향으로 w.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속을 해요? 아랫방향으로 ma로 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이니까 그런 건 잘 신경 써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mg와 w의 합이 ma가 되는 거고, 요거 식을 바꾸게 되면은 mg와 ma의 차만큼 내 w가 느껴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mg의 방향하고 ma의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이제 mg와 ma가 mg는 플러스, ma는 마이너스로 놓은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등속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죠. 등속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W 자체가 이제 mg인 거죠. 또 다시 다르게 설명을 아까 이거죠.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하고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W하고 합치면 0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엘리베이터 안 입장에서.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mg, 그러니까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넣으면 이제 플러스 mg, 이거 윗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mg 마이너스 w는 0.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 가속 운동하는 경우, 위로 가속 운동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정지해 있다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혹은 아래 내려다 갑자기 정지할 때, 이제 요게 가속도 운동이 이제 위로 적용할 때고, 위로 가속할 때는 관성력의 방향하고 중력의 방향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한테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관성력, 그리고 윗방향으로 무게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힘 W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죠.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MA로 가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A로 가속하니까 나도 A로 가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가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위로 가속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위로 가속을 하느냐? 아랫방향으로 중력하고 윗방향으로 W가 작용을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M인 물체가 내가 A로 가속하더라 라고 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중력의 방향하고 그러니까 다시 중력의 방향하고 W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mg랑 w를 반대로 쓰는 거고,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A의 방향이 중력의 방향하고 이제 반대 방향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원운동 하는 거 봅시다. 원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구심력 때문에 구심 가속도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구심력 때문에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원운동 할 때 발생하는 관성력이 이제 원심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경험하는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느끼는 건 원심력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왼쪽으로 코너를 꺾는다? 그럼 나는 원래 이제 직진하고 싶으니까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을 받겠죠. 그게 이제 원심력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 우리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죠. 왜냐면 뭔가 마찰력이라든지 수직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상태. 자동차를 타면서 옆에서 친구를 보면 옆에 정지해 있죠. 그래서 정지해 있는 상태. 그래서 작용 힘이 0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제 구심력은 원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가 왼쪽으로 코너를 꺾는다 이러면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우리 진행 방향에서 왼쪽 방향이 구심력인 거고, 원심력은 왼쪽으로 꺾는데 오른쪽으로 튀겨 나가려고 한다. 이제 그게 원심력인 거죠. 반대 방향이에요.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봤을 때예요. 바깥에서 봤을 때 용수철 때문에 이제 얘가 빙글빙글 도는 거죠.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이 이제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빙글빙글 도는 이제 뭐 회전 놀이기구죠. 거기 안에 타서 보면은 지금 보면 내가 본 그 공이 아까 봤던 그 공이 원동하지 않고 그냥 정지해 있죠.
내 앞에서 정지해 있을 겁니다. 정지해 있는데 용수철이 얘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가 원래보다 길이가 더 늘어났을 거거든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얘가 왜 정지해 있지? 바깥으로 무언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구나라는 힘이 느껴질 거고 그게 원심력이라는 거예요. 참 쉽죠? 그죠? 자, 그럼 이제는 이제 슬슬 상대성 이론에 대한 밑밥이 던져지죠. 지금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 관찰자가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요. 가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놨어요. 그럼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겠지, 그지? 그럼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거죠.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중력 가속도가 g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그리고 나 상황에서는 뭐냐? 나 상황은 뭐냐? 우주선이 앞으로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우주선에서는 지금 이제 이건 그 x축은 시간에 대한 거예요. x축은 시간이고 이제 y축은 이제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주선이 점점 위로 빨라지겠죠. 위로 빨라지고 그다음에 물체를 놓으면 그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체가 앞으로 가는 속도보다 뒤에서 우주선이 앞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테니까 결국에 바닥에 닿겠죠. 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러면 뭐 우주선에 탄 사람 입장에서 물체 운동 설명하면 똑같아요. 물체는 아까 관성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속도가 g라면 관성력 때문에 관성력 mg를 받아서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이런 식으로 닿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주선이 바깥이 다 막혀 있어. 다 막혀 있으면 그냥 놨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관성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두 우주선을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별할 수 없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상대성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하고 관성력은 구별할 수 없다.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그거죠. 관성력이라는 건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면서요. 근데 아인슈타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 두 개 구별할 수 없으니까 중력은 존재하죠. 관성력 존재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 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고 두 개를 구별할 수는 없다. 이런 걸 무슨 원리라고 한다? 등가 원리라고 한다. 그럼 이 등가 원리가 왜 중요하냐? 상대성 이론과 관련이 있다. 근데 지금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게 물리학 원에서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그 어디냐? 일단 뭐 유튜브 지금 들어왔으니까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물리학 미리 보기 내가 이제 위에다가 클립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미리 보기 상대성 이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에서 물리학 1, 2로 그러니까 물리에서 물리학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많이 축소돼서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많이 빠졌는데 그런 빠진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일단 유튜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반 선수는 시간제는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대성 이론 강의를 따로 듣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듣고 오시면 되고 이제 왜 시간제이 생기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강의를 참고하시고 클립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잠깐 보면 이거예요. 빙글빙글 돌리는데 가운데 있는 애가 있고 바깥에 있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A는 아예 그 시스템 바깥에 있고 관성계죠. B는 가속기 안에 있는데 뭐 거의 뭐 가속을 하지 않겠죠? 빙글빙글 돌기만 하니까. C는 뭐 큰 가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R 오메가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오메가는 똑같은데 R이 B는 작고 C는 좀 크니까. 그러니까 R 오메가 제곱 뭔지는 알죠? 원운동에서 가속도 A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A가 작고 C는 A가 크고 A는 그러니까 남자 I는 가속을 하지 않고 B는 조금 하고 C는 많이 가속한다. 뭐 이 얘기지. 그래서 B가 볼
때 C에는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다. G한테 작용하겠지만 뭐 거의 안 느껴지겠지?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B보다 C가 관성력이 크게 작용해. 다시 말해 중력이 크게 작용해. 중력이 크게 작용해. 그러니까 관성력이 크게 작용해. 이러면 시간 지연이 C에서 제일 커.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당연한 결론. 그래서 가속 접촉에 있는 관찰제는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결국엔 중력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관성력 속에 있는 그러니까 가속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어떻게 한다? 느리게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내용 정리 이거죠. 등가 원리로 중력, 관성력 구별할 수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 중력장 안에서 시간은 느리게 가고, 그리고 가속 운동할 때도 시간은 느리게 간다. 강한 중력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속 운동하는 물체도 시간이 느리게 가고, 엄청나게 강하게 뭐 회전 운동하는 물체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등가 원리가 뭔지, 시간 제한이 뭔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죠 뭐. 전투기 조종사를 항상 따라다니는 G포스. G포스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놀이기구를 탈 때 가슴이 철렁하거나 쑥 꺼지는 느낌, 허공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탈 때 느끼는 G포스와 같은 것이다. 롤러코스터나 아니면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내려올 때 받는 그런 이제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힘이 마이너스 G라고 생각하면 쉽고, 플러스 G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 플러스 G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G포스라는 건 전투기를 조종할 때뿐 아니라 우주 비행을 할 때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들은 G포스를 이기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G포스를 극한으로 느낄 때 사람의 신체는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까? 일단 그 시각에 대한 상실이 와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이지 않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제 이제 주시만 보이고 주변 시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흑백이 되죠. 그것을 그레이아웃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되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아예 까맣게 앞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때 의식은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걸 의식하고 있죠.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좀 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 이제 머리에 있는 뭐 산소 부족이라든지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산소 부족을 일으키면서 이제 LOC, 즉 지락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아예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당기시죠. 네, 좋습니다. 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팔찌 굳이 도달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훈련에서 느끼는 최고의 G값은 9. 70 넘어갔습니다. 네, 계속 호흡하십시오. 자, 이제 감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틱 20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전투기를 탈 때 상승과 하강 그리고 선회를 하면서 받게 되는 중력 가속도, G포스를 잘 견디기 위해서다. 특히 뭐 놀이기구 타러 가면 그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지죠. 이게 뭐 저희가 하나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내용 정리합시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관성좌표계 또는 관성계라고 하고, 가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관성에 의해서 경험하는 가상의 힘을, 가상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별로 안 좋은 표현,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속계 안에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느끼는 힘이죠. 그럼 누가 봤을 때 가상의 힘이라는 거야? 저 바깥에 봤을 때는 그런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과속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진짜 그 사람들이 느낄 진짜 힘, 이런 걸 관상력이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원운동하는 물체가 경험하는 관성력을 이제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버스 탔을 때 느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원심력이죠. 그리고 이제 걔를 잡아당기는 거, 뭔가 원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찰력이라든지, 뭐 장력이라든지 중력 이런 건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하고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등가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뭐 빛의 물리학 이런 거 보면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런 거 또 놀지 말고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의융합 활동 한번 해보시고요. 할 사람들 일지정지한 다음에 이제 뭐 해보시면은 요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과스텍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더빙한 자료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약간 ASMR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7, 8 넘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댓글로 달아주면 뭐 수업 자료 만드는 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제약이 생기는 게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림을 그리면 편한 것들은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아쉽고, 이번에 좀 뭔가 선으로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기존에 있는 자료들 참 참고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을 했고요. 필요한 부연 설명이나 보충 자료가 있으면 따로 뭐 그거는 필기 부분만 따로 필기를 좀 촬영을 해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피드백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